제 블로그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검색어가 국민대 키스입니다. 아마 이렇게 검색하시는 분들이 두 부류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대체 뭐 하는 애지 궁금한 분들도 있고 또 여기 입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막상 검색해봐도 제대로 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학도 홈페이지 가봐야 영어로 된 뻔한 소개만 있고 또 블로그에는 입결 숫자만 복붙해놓은 글이 대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여기 다니는 사람이 솔직하게 말해주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킵스 2호학번 노티드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킵스가 뭐하는 곳인지, 여기 학생들이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입시는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졸업하면 또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 오면 안 되는 유형은 어떤 사람들인지. 근데 그 전에 제가 한 분을 소개드릴게요. 혹시 배우 안효섭 씨 아시죠? 이분이 킵스 14학번이세요. 완전히 화사학번이시죠. 어린 시절에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국적이 캐나다이고 한국어보다 영어가 훨씬 편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냐면 케이팝 데몬헌터스 아시죠? 거기서 보이그룹 사자보이즈 멤버 진호 역의 영어 더빙을 이분이 직접 하신 겁니다. 한국어 더빙이 아니라 영어 원본 더빙을 한 거죠. It's honestly, it feels very amazing. When I first joined the project, I didn't realize it's going to be this big, but seeing people all around the world enjoying this movie feels very surreal. And what's special is that it's not just about action or K-pop. It's a story about identity and friendship. And that message, I think, really connected the audiences everywhere. And I just feel grateful that I'm part of this. I'm part of this movie that brings people joy. 이 정도만 돼도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이니까 영어를 잘하는 거 아니냐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이 킵스를 온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킵스가 어떤 곳인지, 학생들이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또 입시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 많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점점 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모두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좀 하는데 다른 과목 점수가 잘 안 나와서 고민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방향이 조금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KIBS 국민 유니버시티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의 줄임말이죠. 서울 성북구 정릉에 있는 국민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여기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한국에 있는 대학인데 영어권 경영대학이라고 보면 아마 간단할 거예요. 바로 옆에 한국어로 수업하는 경영학부가 따로 있는데 힙스는 아예 별도 학부로 분리돼서 전공 수업 자체를 영어로 전부 운영을 합니다. 한국 대학 학위를 받으면서 수업 환경은 해외 대학처럼 돌아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2, 4학번까지는 경영대학 소속이었는데 제가 입학한 2, 5학번부터는 독립학부로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영대학이 아니라 팁스 학부가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전공 수업은 한국어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케팅, 재무, 회계, 경영전략 전부 다 영어로 들으셔야 돼요. 교양도 기본적으로 영어로 다 들어야 졸업이 인정되는데 현실적으로 영어로 개설된 교양이 많지 않으니까 교양이랑 뭐 다 합쳐서 뭐 15학점까지는 한국어 수업을 인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영어로 4년 동안 수업하는 학교가 얼마나 될까? 연세대 언더우드, 이화여대 스크랜튼, 고려대 국제학부 뭐 이런 곳들이 대표적이죠. 입결은 국민대가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이 학교들 중에서 입시 때 영어 스피킹을 실제로 제대로 검증하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이화여대는 2026학년도부터 어학특기자 전형을 폐지했습니다. 스크랜턴 학부는 존재하지만 스피킹으로 영어 면접을 보는 전형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고려대 국제학부도 마찬가지죠. 특기자 전형이 전면적으로 폐지된 지가 좀 됐습니다. 다 학종으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입시 단계에서 영어로 스피킹 면접을 보는 곳은 사실상 두 군데뿐이에요. 연세대 언더우드의 국제인지 전형, 그리고 국민대 킵스 어학특기자 전형,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그 중에서도 킵스가 스피킹을 더 빡시게 봅니다. 킵스 어학특기자 면접의 실제 반응 비율이 84%가 좀 넘거든요. 사실상 면접이 전부인 전형이에요. 언더우드 국제인지 전형은 서류 60%에 면접이 40%거든요. 입시학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대 킵스 면접을 제대로 준비하면 연세대 언더우드 면접은 굉장히 수월하게 넘긴다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결 하나만 보고 킵스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입결이랑 별개로 진짜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영어 하나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특수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해외에서 살던 리터니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살았어도 영어가 모국어보다 편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실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여름에 블로그에 킵스 관련 글을 올렸었는데 레벨 테스트 요청이 13건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하는
합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뭐 외고를 다니고 있고 외국인 만나서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이죠.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영어를 좀 그래도 한다고 하는 분들인데 실제 제가 국민대 킵스의 합격생 레벨을 보여드리면 반응이 다 달랐습니다. 힘들 것 같다고 정시 준비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한 절반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13분 정도 중에 6분 정도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험을 한번 봐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과외 문의가 당연히 그분들이 모두 다 들어왔었는데 제가 대외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방학 때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개인적으로 안 돼서 제일 먼저 하고 싶다고 연락 주셨던 분을 제가 4개월 동안을 제가 과외를 했었어요. 그 결과는 합격을 했죠. 그리고 한번 언급을 했었던 건데 학원에서 킵스 시험을 볼 학생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굳이 제 이름을 대고 가라고는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합격한 그 학생은 이력학번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저랑 친구가 됐습니다. 여기는 영어가 생활 언어인 사람들이 좀 모인 곳이에요. 영어로 의사소통이 된다는 수준과 영어로 완전한 사고를 하는 거는 그 수준 자체가 좀 다릅니다. 실제로 저희 누나가 서울에 있는 모 외고를 다녔어요. 거기에서도 이 국민대 킵스 면접을 본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외고 다니면서 무슨 국민대냐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모두가 다 스카이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국민대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땠냐면 나름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셨는데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스피킹을 주로 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외고를 다닌다고 해서 스피킹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학교 분위기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다른 데서는 잘 안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킬스는 외국인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일반적인 한국 대학이랑은 좀 달라요. 영어가 한국어보다 편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그 외국인 학생들하고만 어울리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좀 많거든요. 한국어가 더 편한 학생들이 좀 있죠.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한국 학생들하고만 또 어울려서 다니다 보니까, 근데 이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확실하게 좀 그룹이 좀 나뉘는 경향은 있어요. 수업은 다 같이 듣는데 수업 밖에서의 생활은 좀 본인들이 편한 언어에 따라서 다르다, 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와서 뭘 배우냐? 경영학인데 국제경영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1학년 때부터 마케팅, 뭐 조직행동론, 뭐 이런 것들, 경영수학,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램도 배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영어로 배웁니다. 2학년 올라가서부터는 마케팅 전략, 서비스 마케팅, 경영의사 결정론 같은 심화 과목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영대학에서 배우는 거를 다 영어로 배우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경영대학교는 수학을 기본적으로 필수로 합니다. 그래서 경영수학이랑 경영통계 뭐 이런 것들 다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하셨던 미분, 적분, 뭐 행렬, 뭐 통계 이런 게 다 다시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수능 수준으로 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이제 문제를 보고 문제를 풀 정도, 그 정도는 하는 거죠. 그리고 킵스의 장점 중 하나가 해외 프로그램인데요. 킵스 자체적으로도 서머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름방학에 뭐 영국 캠브리지 대학이나 홍콩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경비의 절반 정도는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 외에도 실리콘밸리 인턴십도 있고 뉴욕 인턴십, 뭐 스페인, 중국 인턴십, 교환학생 프로그램까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킵스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3+2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3학년 때까지는 킵스에서 마치고 미국 대학에서 2년 동안 학사 과정하거나 뭐 MBA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패스트트랙 과정이 있습니다. 뭐 5년 만에 뭐 한국 학사랑 미국 MBA 하기를 둘 다 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외 프로그램이 좀 많이 탄탄한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들이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검색어로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국민대 킵스 취업이라는 키워드로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와서 취업이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학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 학생들은 일단은 다 토익은 만점이기 때문에 뭐 한국 기업에 공채해놓고 토익 점수 올리면서 취업 준비하는 곳은 아니에요. 킬스 학생들 대부분은 영어가 모국어보다도 편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졸업하고 어디 가겠습니까? 영어를 쓰는 곳으로 가겠죠.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로 갑니다. 실제 졸업생 분들을 보면요, 뭐 대기업에서 국제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해외 빅테크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들에서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회사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다 하나입니다. 전부 영어가 주 업무죠. 포지션 자체가 전부 영어로 하는 거죠. 한국에 있던 해외에 있던 영어로 일하는 환경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킵스는 한국 취업 시장에서 경쟁하려는 사람한테는 맞는 곳이 아니에요. 영어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맞는 곳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아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좀 좋은 이야기인데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킵스의 정시 입결은 국민대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2024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경영학부 정시
70% 컵 100분위가 86.5인데 킵스는 84.13밖에 안 돼요. 실제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경영 계열인데 2점 넘게 차이가 나요. 그 이야기는 뭐냐? 최초 합격했는데도 빠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왜 이러냐? 여기 오는 4년 내내 영어로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이제 정시로 지원하신 분들이 수능 영어 2등급, 3등급인 분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점수가 되니까 그냥 지원을 한 거예요. 실제 정시를 그렇게 오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수능 영어 1등급이어도 적응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어렸을 때 해외에 살았거나 어렸을 때 영어를 좀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적응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정시로 와서도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인 친구들하고만 어울리고 복민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걸 많이 개선시킨 사람들은 그래도 잘 적응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좀 많이 힘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정시로 온 분들은 토익 시험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영어 리스닝은 또박또박 읽어주는데 토익은 그나마 속도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수업은 그 속도보다 비슷하거나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 그냥 다 놓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올려준 PPT나 보고 그 PPT도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AI 돌리고, 그렇게 해서 시험 보고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반수 준비하거나 전과 준비하거나 아니 편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킵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지금 영어 실력이 수능 영어 1등급이더라도 그게 아니더라도 학교에 와서 외국인들하고 계속 어울리면서 난 영어를 적극적으로 쓰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오시면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학교에 있는 해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외국인 친구들하고 계속 어울리고, 그렇게 해서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제 입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2025학년도 수시 어학특기자가 제가 시험 봤을 때만 해도 35명을 뽑았어요. 근데 2026학년도 수시 어학특기자에서는 30명밖에 안 뽑았습니다. 5명이 정시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2027학년도에는 수시 어학특기자를 15명밖에 안 뽑습니다. 그 2027학년도에 수시로 뽑는 사람 전체 인원은 동일한데 이제 어학특기자 15명과 국제인재 15명 그리고 정시 15명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5명입니다. 1단계에서 토익을 100%로 4배수를 뽑죠. 15명 모집이니까 60명이 통과하겠죠. 그러면 커트라인이 2026학년도에 30명 모집에 120명을 뽑았고, 그때 커트라인이 토익 점수가 970점이었어요. 2027학년도에는 15명 모집에 60명이니까 학원에서 말하기로는 토익을 무조건 만점을 맞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야 할 부분이 학교 입시 사항에 나와 있는 거는 명목상 토익이 70% 보고 면접이 30%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학교가 공개한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면접이 84.27%를 차지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단계를 통과한 60명의 토익 점수가 만점 근처에 다 모여있죠. 그러면 이 점수 차이를 70% 비중으로 환산해보면 고작 차이가 14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면접은 0점에서 300점까지 범위를 가지고 있고 30% 비중이라 하더라도 환산하게 되면 90점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4점 대 90점. 면접이 사실상 당락을 결정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전략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토익은 무조건 만점을 받고 1단계에서 안정적으로 통과하는 게 목표고, 실제 승부는 면접에서 보겠다. 이게 제일 안정적인 전략 방법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국제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2027학년도에 새로 생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세대수를 뽑고, 그래서 45명을 선발한 뒤에 2단계에서 학생부 70%, 면접 30%로 최종적으로 15명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전형의 핵심은 어학특기자처럼 토익을 만점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신 학생부가 좀 탄탄해야겠죠. 외고생이나 일반고에서 영어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는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외고에 다니시는 분들이 킥스 어학특기자에 많이 도전을 했는데 리터니 분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영어 스피킹이 좀 밀리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학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새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학특기자가 줄어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나쁘다고만은 못하겠어요.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영어 실력도 중요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공부를 성실하게 잘하는 학생을 점점 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영어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학업 성실성이 떨어지면 4년을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모든 과목을 영어로 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제인재 전형을 만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학생을 뽑겠다는 학교 측의 의지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아쉬운 건 그러면서도 영어 실력을 좀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정리할게요. 킥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습기자 트랙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토익 만점 무조건 받으시고 면접에 모든 걸 거세요. 두 번째는 국제인재 트랙인데요. 외고생이나 일반고에서 영어를 열심히 한 학생들, 그리고 학종이니까 학생부 관리가 핵심이겠죠. 리터니 분들 중에서도 학업 성실성이나 균형 잡힌 역량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시로 오는 분들은 영어 실력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거나 진짜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고 오셔야 되고요. 수능 영어 1등급도 힘들어하는 곳이거든요. 다만 와서 열심히 하시면 해외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그거를 잘 이용하시고 본인 의지만 확실하다면 정말 도전해 볼 만한 곳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킵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서울에서 4년 내내 영어로 경영을 배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학교 중 하나죠. 입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학교들보다 낮아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영어가 모국어만큼이나 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여기 학생들은 졸업하면 한국 취업 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외국계 기업이든 해외든 간에 영어를 쓰는 곳으로 가는 된다는 점,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온 곳입니다. 저는 이 학교가 정말 감사하고 저한테는 맞는 곳이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정말 최고의 학교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 맞는 사람한테는 좀 지옥 같은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본인의 성향이나 이런 걸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